네, 반갑습니다. 고번입니다. 오늘은 뉴욕 증시 분석 드리도록 하고요. 영상 편하게 시청하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전날 3% 이상 강하게 상승이 나오면서 현재 강한 상승이 코인 관련주들 위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스트래티지가 지금 6% 이상 상승이 나오고요. ETH도 6% 이상 상승이 나오면서 코인 위주로 강하게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비트코인으로 먼저 수급이 들어오면은 결국 이어서 중소형주들로 수급이 들어올 거예요. 위에가 비트코인 차트고요. 밑에가 아이온큐 차트인데요.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온큐나 비트코인이나 둘 다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 비트코인이 상승이 나온다라는 것은 아이온큐도 뒤따라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충분히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시장이라는 거죠. 즉, 자, 수급이 시장에 유입되고 있다라고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자, 사실 우리가 이틀 전에 금요일부터 해가지고 증시에 악재 하나 있었죠. 어떤 악재가 있었냐면은 실제로 파월을 해임하냐 마냐라는 갑자기 이슈가 존재하면서 금요일에 하락이 나와 월요일에 하락이 나와라는 좀 시장에 불안성이 있었는데 실제 25년도 4월에도 트럼프가 파월을 해임하려고 했다가 국제 금리가 급등하고 달러 지수가 폭락하면서 해임을 급하게 철회했던 우리가 과거 데이터를 기억해 보자면 과연 월요일에 국제 금리가 급등을 했었냐라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월요일에 국제 금리 그리고 금요일에 국제 금리 급등하지 않았죠. 그렇다는 것은 이게 언론은 막 악재라고 떠들고 막 유튜버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중에서 막 기사들은 악재라고 막 떠들고 있는데 막상 국채 시장은 전혀 악재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코인 시장도 악재로 반영하지 않고 있고요. 근데 우리가 이런 몇 가지 언론들의 기사들을 보고 무섭다고 매도를 쳐버리면은 방금 전에 비트코인 3% 급등 나오고 뭐 MSTU 10%치 상승이 나오는 데 있어서 이런 상승을 놓쳐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네. 실제로 26년도에 국채 리밸런싱 해야 되는 수량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장기 국채를 내려야 되거든요. 근데 반대로 파월의 해임 이슈가 25년도처럼 국채 금리의 급등으로 진행된다면은 이것은 트럼프가 바라는 것이랑 반대로 움직이는 거겠죠. 결국 파월을 해임시키려는 이유 중에 하나도 금리를 인하하려고 하는 건데 파월 해임 때문에 금리가 올라간다 하면은 파월 해임을 안 시킬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미 파월은 예전부터 작년부터 계속해서 해임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올해 1월 인제 얼마 남지 않았죠. 근데 새로운 의장 뭐 케빈 헬셋이니 뭐 마이런이니 누구니 지금 막 계속해서 의장 후보들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파월도 인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은 해당 이슈로 크게 밀어낼 가능성도 높지 않았다라고 멤버십 통해서는 충분히 안내를 드렸고요. 그래서 자, 이렇게 비트코인이 상승하기 전에 실제로 컵 손잡이 마지막 상승 구간이다. 그래서 코인 관련주들 추매 타점 나오기 때문에 편하게 추매하자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비트코인의 상승은 중소형주들의 상승으로 좀 이어질 것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추가적으로 뭐 나스닥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나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구간에서 자, 한 번 더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 크게 걱정하진 않고 있습니다. 자, 러셀 지수도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러셀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상승을 볼 거예요. 지금 러셀 지수도 추세 지금 따라가면서 계속 상승이 나오고 있거든요. 강하게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더 따라가는 상승 지켜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그 요즘 뭐 2거래, 3거래 정도 빅스 지수가 좀 튀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빅스를 조금 유념해서 보고 있지만 뉴빅스가 좀 강하게 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시장이라고 좀 해석할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뭐 골드가 갑자기 팍 무너진다거나 아니면은 엔달러 환율이 갑자기 막 요동을 치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 역시도 우리가 막 급하게 비중을 축소하거나 막 아까 안내드렸던 것처럼 국채 금리가 튀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악재가 아니다라고 좀 해석은 할 수 있고요. 트럼프 관세 소송 관련해서도 실제로 해당 이슈는 크게 악재가 아니기 때문에 매수 타점을 좀 잡아드릴 수 있었던 이런 구간이기도 합니다. 자, 반도체 섹터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이 오라클이 220불까지 상승이 거의 확정이 되고 있는 구간이에요. 자, 전날 지금 약간 밀렸지만 결국 50에서 한번 맞고 밀린 거거든요. 이제 200불대 이탈하지 않고 195불에서 200불대 지지받고 나서 위로 올라가면서 220불, 즉 이 앞에 있었던 이 갭을 메꾸는 상승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 오라클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1월 말부터는 다시 한번 더 빅테크들 실적 발표 시즌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또 여러 가지 호재들이 발생하면서 반도체 관련주, AI 관련주들이 조금 더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즉 오라클이 220불까지 상승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반도체 섹터들은 조금 더 올라간다라고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시장인 거고요. 자, 나비타스입니다. 나비타스 같은 경우는 전날 멤버십 통해서는 비중을 축소를 했죠. 이 구간에서 30% 비중을 축소했었고 나머지는 9.6불 이탈할 때 비중을 좀 축소하는 구간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자, 왜냐면은 추세가 이탈하면은 단기적으로 눌리는데 지금 나비타스가 눌릴 때 어떤 이슈들이 있냐면 뭐 인텔이 7%씩 올라가고 AMD가 6%씩 올라가는, 즉 이 안에서도 순환매 시장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1차 목표가 10불, 2차 목표가 12불을 드렸는데 이미 1차 목표가 10불은 도달했고 2차 목표가 12불도 어느 정도 도달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11불까지 왔으면 12불까지 가자 하고 계속해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우리가 먹을 만큼 먹었네. 우리가 여기서 비중 축소하고 이제 아직 안 간 종목들 추매하자. 그러니까 종목 바꿔서 매수하자. 이렇게 우리가 바꿔서 매매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중은 조금만 들고 가고요. 그래서 자, 어느 정도 중소형주들의 상승이 꺾이면은 결국 어떤 종목들로, 어떤 섹터들로 움직일 것이냐? 대형주 위주로 움직일 거예요. 자, 오라클이 결국 이 220불을 도달하러 가는 이 순간에 결국 엔비디아가 여기서 마지막 삼각 수렴을 마무리 짓고 나서 위로 올라가는 상승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는 중소형주들을 우리가 비중 축소하면서 결국 대형주 위주로 매집을 해놔야 1월 말, 2월 달에 결국 대형주 위주의 상승이 진행될 때 우리가 충분히 대형주로 따라가면서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 실제로 이렇게 삼각수렴 마지막 구간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뚫어준다면은 이런 식의 패턴이 나오면서 올라가면서 200불까지 올라갈 수 있겠죠. 180불까지는 정말 강한 지라인 매수점이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이 180불대에 뭐냐 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갭을 메꾸는 하락이 약간 더 눌리더라도 문제없이 올라가는 거는 190불에서 200불 분다라고 유추할 수 있고요. 근데 이때 이 당시에 이렇게 증시가 올라갈 때 이게 엔비디아만 한창 올라갈 때 다른 중성주들도 열심히 올라가지 않았어요. 소폭 따라가고 끝났거든요. 결국 마지막에 올라가는 대형주 빅테크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어제 슈마컴이 좀 강하게 밀렸지만 사실 크게 악재로 보진 않고요. 슈마컴 같은 경우도 지금 구간에서 마지막 삼각수렴 구간을 가지고 나서 위에 돌파를 해준다면은 아마 이 종목도 동일하게 순환매 시장에서 상승이 좀 나오면서 34불, 32불, 35불 이 구간까지는 한번 줄 것이라고 예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돌파가 나오면은 한번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꽤나 강한 하락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으로 빠지는 하락이 진행되고 있고요. 마지막 24불대까지 빠져버린다면 정말 강한 과매도로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긴 지라인 매수점이 무조건 강하게 나오겠죠. 네. 네. 뭐 미즈호나 뭐 골드만삭스가 목표가를 낮췄다고는 하지만 사실 뭐 기관들이 목표가 올리고 낮추는 거는 우리가 믿고 따라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AMD가 지금 이거래일 연속해서 급등이 나오고 있죠. AMD도 지난주 금요일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이렇게 우리가 G라인 받을 때 실제로 올라간다. 230불, 240불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실제로 영상 찍고 나서 이거래일, 3거래일 강하게 급등이 나오고 있는, 즉 순환매 시장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AMD도 230불 정도에서는 돌파를 하지 못하면은 비중 축소하는 것을 권유드리지만 일단 추세 이탈하기 전까지는 끝까지 끌고 올라가는 것이 우리가 주식이기 때문에 일단은 끝까지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일단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보유자분들은 하루 더 무난하게 홀딩할 수 있는 시장이고요. 거래량 강하게 유입되면서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 지금 실시간으로 현재 매도 친다? 안 한다. 나중에 지금 이 갭 상승을 메꾸는 하락들은 출하겠지만 이게 지금 당장 오늘 실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자. 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대신 보유자분들은 220불, 215불, 215불 이탈하기 시작이 되면은 비중 좀 축소하시고 밑에서 200불대에서 다시 재매수 타점을 잡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거예요. 네. 자, 아까 비트코인이 좋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러면은 코인 관련주들 어디까지 올라가라고 하면은 일단 첫 번째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3.6K까지 상승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아까 비트코인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트코인이 지금
컵앤핸들 패턴에 마지막 지금 컵 손잡이 만들고 치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98K에서 104K까지 상승이 나오려면은 아직 조금 더 상승이 남았다라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먼저 치고 올라가면은 그다음에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등 그리고 그것보다 시총이 낮은 알트코인들이 이어서 올라가는 경향들이 높죠. 그렇다는 것은 결국 코인 관련주들도 그렇게 따라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 구간 이렇게 화살표 그어 놨던 것처럼 명확히 딱 지지라인 받고 반등 나오고 있죠. 그러면은 코인베이스 글로벌도 직전에 12월 초에 고점 부근까지는 다시 한 번 더 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코닐 기준에서는 최소 이 종목이 20불에서 23불 정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1차 목표가 20불, 2차 목표가 23불 정도 잡고 올라가면서 이 종목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닐. 코닐은 추세를 상승으로 전환시켰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단기적으로 이거 스트래티지도 동일해요. 스트래티지도 지금 단기적으로 눌린 다음에 올라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20에선 돌파한 상황이기 때문에 위로 치고 올라가는 패턴 동일하게 올라갈 것이고 자, MSTU 기준에서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목표가 한 15불, 14불에서 15불 정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구간입니다. 14불에서 15불로 일부 좀 낮추긴 할 건데 목표가 15불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추세 상승으로 전환시켰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은 결국 비트코인 관련주들 이렇게 상승 나오고 비트코인이 상승이 나온다면은 양자 섹터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양자 대장 중에 하나인 리게티 컴퓨팅 같은 경우가 지금 4에서 5거래일 이상 20일선 지지받으면서 24불대, 23.5불대를 이탈하지 않고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 구간을 이탈하지 않고 횡보가 나온다는 것은 횡보가 끝난 다음에 위로 치고 올라갈 확률이 더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위에 50일선 기다리고 있는데 50일선 만나고 위로 뚫어준다면은 무난하게 30불 위로 올라가는 그림 나오기 때문에 리게이트 컴퓨팅이 무난하게 상승이 나오는 그림이 보여지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첫 번째로 해석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디에이브 퀀텀 보시면 아시겠지만 디에이브 퀀텀이 지금 모든 구간 G라인 상승 추세 내에서 지지받고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구간 내에서 디에이브 퀀텀이 동일하게 구름대 하단 이탈하지 않고 21선, 51선 그리고 상승 추세 하단 이탈하지 않고 치고 올라가면서 올려서 실제로 34불, 35불까지 올려준다면은 아까 리게이트 컴퓨팅의 상승 그리고 디에이브 퀀텀의 상승이 확정이 돼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실스크입니다. 자, 실스크 같은 경우는 지금 마지막으로 이 삼각수렴 만들어가고 있는 구간이잖아요. 그리고 패턴 재밌어요. 언제? 12월 31일경에 저점 찍고 나서 상승, 눌림, 반등. 이 N자 패턴 지금 아까 어디서 봤죠? 우리가? 자, 코인베이스 글로벌 다시 보여드릴까요? 자, 코인베이스 글로벌 보면은 동일하게 12월 30일을 저점 찍고 N자형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코인 관련주인 코인베이스 글로벌 그리고 양자 섹터 관련주인 시스크에서 동일한 패턴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이게 우연이 아니라 실제로 비트코인의 수급이 중소형주로 같이 유입되고 중소형주 상승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양자 섹터로도 충분히 유입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시장을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영상 초반에 비트코인의 상승은 중소형주의 상승을 야기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도 이런 패턴들이 동일하게 나오기 때문이에요. 동일하게. 자, 실스크 같은 경우는 지금 마지막 단기 하락 추세 상단을 돌파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삼각 수렴 만들어 놓고 위로 치고 올라가고 있어요. 볼벤 상단 지금 막 계속 건들면서 볼벤 상단이 넓어지려고 하고 있고요. 동일하게 아까 리게이트 컴퓨팅처럼 50일선 돌파가 나와주면서 위로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지금 양자 섹터 3개 봤지만 3개 다 지금 상승 확률을 매우 높이고 있다면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굳이 우리가 차트를 분석하지 않더라도 이거 1차적으로 50불, 55불, 56불 정도까지는 주겠구나라고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시장 그리고 컨텀사이나 디웨이브 컨텀 같은 퀀텀 컴퓨팅 같은 경우도 무난하게 여기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시장. 아까 리게이트 컴퓨팅이 4에서 5거래일 정도 횡보가 나오면서 20일선 지지받았던 그리고 50일선 기다리고 있는 패턴이 퀀텀 사이에도 동일하게 보인다면은 동일하게 올라갈 수 있겠구나. 1.6불 목표가 퀀텀 사이 나오겠구나. 충분히 유추할 수 있고요. 자, 이 퀀텀 컴퓨팅 역시도 동일한 패턴 나오고 있구나. 동일한 패턴. 패턴이 이거 보이는 거 보면은 아이온큐랑 또 똑같이 생겼구나. 그렇죠. 그래서 똑같이 아이온큐 치고 올라갈 때 올라갈 수 있겠구나. 목표가 14불, 15불 볼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종목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증시를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대형주 중에 뭐 말씀드렸냐면 우리가 엔비디아 말씀드렸을 거예요. 팔란티어를 하기 전에 엔비디아를 왜 다시 한번 언급드리냐면은 결국 비싼 시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싼 시기에 고점을 찍고 삼각수렴 만들어가고 있는 이 모습이 제 눈에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점 찍고 상승 나오고 삼각수렴 만들어가고 있는 이 모습이 저는 팔란티어가 엔비디아랑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수렴을 만들어가고 나서 위로 치고 올라가는 구간, 즉 팔란티어가 목표가를 도달할 수 있는 210불 도달하는 시기는 실제로 엔비디아가 도달하는 시기랑 비슷하게 도달할 것이다라고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우리가 시장을 어떻게 해석하냐? 중소형주들이 랠리를 하고 그 다음에 중소형주들 내에서도 순환매로 랠리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형주로 상승이 나온 다음에 이번 랠리가 종결되는 패턴을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이미 한번 중소형주들이 급등이 나오는 패턴은 종결됐고요. 이후로 중소형주들 순환매 시장으로 진입하고 있는 것이 현재 시장입니다. 자, 펠러다인입니다. 펠러다인도 결국 목표가 8불 때까지 강하게 상승이 나온 상태예요. 뭐 펠러다인 제가 영상에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렸고 뭐 멤버십에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펠러다인 뭐 간다 간다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이 구간에서. 그래서 매수 타점 계속해서 드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매수 타점을 실제로 펠러다인 이때부터 드렸어요. 4.5불 때부터. 근데 지금 7.1불 때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이 수익률이 얼마인지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고 볼 수 있고요. 펠러다인 같은 경우는 이미 단기적으로 목표가에 도달했기 때문에 실제로 제 영상 보시면서 따라서 오신 분들은 편안하게 이제부터 차익 실현하시면 되시고요. 이 종목은 7불 이탈하시게 되면은 이때부터 그냥 매도한다 생각하시고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추세를 이탈하지 않았지만 결국 이 추세를 이탈하면은 동일하게 뭐 비중을 강하게 축소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지금은 7불 이탈 전까지는 이끌고 올라간다. 왜냐면은 추세를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실제로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기 때문이죠. 어제 강하게 장대 음봉 매도세가 정말 강하게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밑으로 빠지지 않은 것 자체를 저도 지금 좀 놀랍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가 놀랍냐면은 결국 이렇게 버텨준다라는 것이 위로 한번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확률도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나오는 도시 캔들이기 때문에 밑으로 빠져도 아무 상관이 없고요. 위로 올라가도 상관이 없지만 이렇게 강한 매도세를 버텨낸 구간이라는 것은 위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즉 이 앞에서 나오는 매도세를 한번 버텨낸 구간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수급만 한 번 더 유입돼 준다면은 위로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7불 이탈 전까지는 펠러다인 홀딩하면서 다음 목표가는 일단 8불 이상으로 보자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 좀 이렇게 여러 종목들이 좀 타점이 나오고 있고, 아까 비트코인이 결국 좋으면은 코인 관련주인 우리가 뭐 사이퍼 마이닝이나 이런 종목들도 좋을 거예요. 네, 결국 사이퍼 마이닝도 아래 지지받고 고점 나오고 횡보 나오고 치고 올라가는 이 N자형 패턴, 아까 코인베이스 글로벌 그리고 시스크에서 봤던 것처럼 아이랜드 사이퍼 마이닝도 동일하게 치고 올라가면서 21불, 22불 줄 수 있는 가격대로 진입하고 있고요. 사이퍼 마이닝이랑 동일하게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 아이랜 역시도 패턴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랜도 계속 사자사자 이거 계속 이런 데에서도 사이퍼 마이닝 아이랜 계속해서 언급드리고 있죠. 그래서 아이랜도 동일하게 치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이랜 1차 목표가 50불 도달했고요. 2차 목표가 60불까지 조금 더 끌고 올라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웨이브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코웨이브 이 거래일 전에 강하게 10% 이상의 급등이 나왔어요. 코웨이브 이 구간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100불 간다, 100불 간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결국 순환매 시장 내에서 코웨이브 100불 갈 거니까 자, 코웨이브 보유자분들 100불까지 무난하게 홀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까 뭐라 했냐면은 순환매 시장이에요. 자,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도 지금 위에 이 50에선 돌파하지 못하면서 밑으로 횡보하고 있지만 결국 횡보가 끝나는 대략 19불에서 16불 이 사이에서는 하락을 마무리 짓고 나서 위로 치고 올라가면서 23불, 24불 때 한 번 더 나올 것이기 때문에 뉴스케일 파워 보유자분들도 너무 크게 우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구간인 거고요. 당연히 뭐 비트마인이나 뭐 서클이나 뭐 디파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걱정할 필요도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코인 관련주들이니까요. 마지막으로 테슬라 언급드리자면은 테슬라 어제 하루 좀 쉬어갔지만 테슬라 결국 이 구간에서 이렇게 자리 만들어주면은 결국 480불까지 치고 올라간다라는 것은 저는 확정으로 봐요. 확정으로. 왜냐면은 하락 종결되고 나서 G라인 나올 때 V자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를 지지받고 있는 곳은 직전에 25년도 9월부터 시작됐던 강한 G라인이에요. 이 G라인 아래를 당장 실시간으로 하방에서 이탈하기보다는 결국 비트코인이 상승하고 시장에 유동성이 유입될 때 테슬라도 같이 상승이 나온다는 거예요. 악재를 좀 먼저 맞았기 때문에 25년도 뭐 실적이 좋지 않네, 뭐 그리고 엔비디아 CES에서 자율주행이 나오네, 뭐하네 해서 악재를 좀 먼저 선행해서 맞았지만 사실 미리 다 그렇게 크게 악재라고 해석할 만큼의 악재도 아니고요. 그래서 최소 480불 위로 뚫으면 500불, 530불까지 열리는 것이 테슬라니까 테슬라 보유자분들 너무 걱정하지 말고 끌고 올라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종목들 상승 남아 있고 좀 뭐냐 이탈하면은 대형주로 좀 우리가 순환매를 좀 봐야 되는데 크게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증시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